안녕하세요. 핵보상TV의 손해사정사 이경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지연 손해사정사가 궁금한 거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답변 좀 해주러 나왔습니다. 산재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오늘 산재와 관련돼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추가로 보상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제가 편하게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산재에 관련해서 건설 현장이라든지 업무 중에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재해 사고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근로자 사고에는 유형에는 업무상 질병 사고가 있고, 그리고 업무상 재해 사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상 질병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이벤트성, 내가 추락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계에 내 손가락이 눌렸다든가 이런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해서 어떤 병력처럼, 질환처럼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업무로 인해서 그렇게 질병이 생겼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반대로 또 업무상 재해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를 조작하다가 프레스기에 내 손가락이 탁 눌렸네? 그러면은 그건 바로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 산재로 인정받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좀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노무사는 아닙니다. 저희 형이 노무사긴 한데, 업무상 질병을 인정을 받으시려면 일단은 내가 이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치료 이력하고, 그리고 우리 주치의,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초 요양 신청 서류를 병원에다가 제출하고, 그거를 공단에다가 접수를 하면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게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업무상 질병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때는 상해에 대한 산재 사고,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몸에 축적된 어떤 데미지로 인해서 업무상 질병, 이렇게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어떤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산재 보상에는 크게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에 장해급여,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간병급여, 요 정도 있겠네요. 이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치료비, 병원에서 들어갈 의료비, 네. 그 중에 급여에 대한 부분만 요양급여로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사용했던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부분은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정해진 비율대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네네. 비급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사업주에다가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또 휴업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 휴업급여는 내가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양기간 동안 급여를 측정해서 줍니다. 근데 내가 일 못한 그 월급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월 임금의 한 70% 정도를 산재 보상에서 급여로 측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해급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4급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장해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급수별로. 그렇죠. 근데 1에서 7급까지는 좀 중한 장애라고 해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중한 장애에 속하고, 네네. 그리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내용, 장애 상태에 따라서 14급부터 1급까지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산재를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 주신 요양급여, 장해급여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 그 부분으로 끝일까?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산재, 내가 지금 일하다가 다쳐서 억울해가지고 산재 최초 요양 신청 잘 승인돼가지고 치료 받았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만 받고 끝난다? 이후에 생활이 많이 어렵죠. 그렇죠. 당장에 지금 이 업무 때문에 휴업급여 70%만 받았는데 이걸로 생활이 될까? 안 되죠.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산재 급여만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단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과실 비율 몇 프로, 뭐 내 과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우리 손해배상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인데 이렇게 배상 책임이 성립되면은 우리 산재 급여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이거 외에 위자료라든가 아니면 휴업급여에서 못 받았던 그 나머지 30% 부분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실수익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산재에서는 장애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장애급여랑 손해배상에서 상실수익액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장애급여를 이만큼 받았는데 손해배상 상실수익액이 더 크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후 초과되는 어떤 그런 손해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산재보험을 처리 다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제 업무 복귀해야지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추가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챙기셔야 합니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근로자가 이제 사업주에게 이러한 배상 책임을 청구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쉽지 않지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사례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례야 워낙 다양하죠. 사례 워낙 다양한데 제가 이제 진행했던 건 기억나는 게 이제 일단 2건 정도가 있네요. 뭐 가장 최근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제 이 한 분은 이런 이제 천장에 배선 정리를 하다가 이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그 천장 배선 정리를 하거든요. 네네. 하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아이고. 추락하신 거예요. 높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는데 넘어지면서 잘못 넘어진 거죠. 땅바닥에 손을 이렇게 탁 대면서 손목이 분쇄골절이 났고 그리고 처음에 착지할 때 이 고관절에 무리가 가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고관절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고관절에는 인공관절로 치환술을 했고요. 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고정술로 해가지고 유압을 좀 했는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급여만 7급 연금으로 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중하다는 거죠. 그렇죠. 손목 각도, 그러니까 손목에 대한 움직임 각도가 안 나와서 12급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8급이거든요. 8급. 네, 네. 8급인데 이 두 가지를 병합을 하면은 그 한 단계 위에 장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7급으로 인정되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분이 여기서 보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근제보험으로 추가 청구를 했었다는 점이죠. 근제보험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장애급여에서 초과되는 손해액이 매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급여 우리 일시금으로 환산했을 때 한 대략 9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9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와야지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분이 타실 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더 받았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은 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산재에서 더 많이 보상된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도 높기 때문에 산재급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쥐어짜가지고 이 정도 받아냈다는 거는 네, 굉장히 많이 받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산재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셨는데 추가적으로 손해액이 산출될 수 있다 하면은 그 사업주가 가입한 근제보험에 사고 접수 후 충분한 합의금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어떤 배상금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근제보험과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핵보상TV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손해사정사 박지현 이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